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 분쟁, 두 번째는 디지털 저작권 분쟁,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사실 개인정보는 저작권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보통 이제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저작권, 특히 인터넷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인터넷 하시는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또 개인정보 부분도 좀 부딪히고 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저작권은 특히 이제 총설, 그다음에 개요, 그다음에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분쟁 절차,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실무를 하실 때 좀 고려해 볼 사항, 방어할 때, 그다음에 계약서 많이 작성하시잖아요. 계약서 작성하시면서 유의할 점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저작권 부분은 옛날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저작권법과 별도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었는데 이제 저작권법으로 다 통합이 됐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지금 주로 이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문제, 그리고 소리바다 이후에 지금까지 소위 ISP들의 어떤 그런 이용자들의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ISP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판결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 개인정보고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저작권 문제 2페이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의안을 이렇게 바꿔봤는데, 처음에 저작권법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좀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럼 저작권이라는 거는 이제 대충 뭐라는 건 다 아실 테니까, 그럼 이제 저작권이 그러면 뭐냐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거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적 창작물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발명, 기술적인 어떤 창작이죠. 그건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고안. 고안은 발명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어떤 창작인데요. 이건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발명은 특허, 그 다음에 고안은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의장법, 지금 이제 디자인 보호법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저작물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비밀 같은 것도 지적 창작물이 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런 어떤 인간의 지적 창작물은 이제 무체재산권으로 하고 통칭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작물은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저작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사상가들이 쓴 사상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 그렇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인간의 어떠한 아주 조건 반사적인 그런 어떤 거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 범위는 넓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문예라든지 이런 걸로만 한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작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저작권으로 보호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도 있고 보호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저작권법은 그러면 뭐냐? 예.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어떤 걸 보호하겠다라든지 또 어떤 사람이 권리자다.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해를 하기 쉬운 게 저작권법은 저작권만 보호하는 거다. 그건 아닙니다. 저작물이 아닌 것들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저작 인접권 같은 게 되겠죠. 저작 인접권이라는 건 이제 어떤
글을 갖다가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극을 갖다가 실제로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실연이라고 하는데요. 예.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인접권인데 사실 이건 어디서 저작권이 아닙니다. 저작권이라면 저작권에서 썼겠죠. 근데 인접권, 그러니까 저작권이 유사하다 이런 뜻이죠. 예. 저작권이 아니지만 저작권에 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예, 데이터베이스도 원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예, 저작물은 원래 창작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것이 전화번호부 같은 거 예로 들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한 100명 정도의 전화 주소, 성명,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정리를 해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거나 뭐 주소 순으로 정리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뭐 그다지 창작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저작물로 볼 수는 없는데 다만 그걸 갖다가 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남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지고 도용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반대로 또 만든 사람들의 노력은 또 물거품이 될 테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저작권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둬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2000년대 이후 새로 들어와서 이제 새로 규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분쟁에는 저작권법만 적용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 이제 민법, 뭐 형법, 국제조약 같은 것도 적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작권 침해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지만 뭐 여러 공범에 관한 규정 같은 거는 형법이 적용이 되겠죠. 예. 민사상으로도 뭐 공동불법 행위 같은 경우는 민법에 적용을 받을 거고요. 소멸시효 같은 것도 다 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제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작권은 특허나 실용신안 또 상표, 디자인 같은 것은 이제 특허청이라는, 그러니까 국가의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서 보호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 국가마다 따로따로 권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국제 출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다가 다 등록을 해놓는 이유가 다 나라마다 이렇게 효력이 등록을 해야 되고 효력이 그 나라에만 미치기 때문인데 저작권은 그와 달리 이제 국제 조약으로 보통 조약 체결국끼리는 서로 상호주의해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그 나라에서 창작을 했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만 보호되는 거 아니고 서로 이제 조약 체결국끼리는 서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조약들도 국내 법과 마찬가지로 그런 효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체로 뭐 지적재산권이나 혹은 뭐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들인데 저작권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충돌, 그러니까 약간 서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특허. 예. 특허는 일반적으로는 그 어떤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예, 발명. 근데 이 발명이라는 건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예. 좀 이따가 이제 저작권법에 보면 이제 아이디어하고 표현을 구분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라는 거는 어떤 컨셉이죠. 예. 그래서 우리 저 특허를 보면은 어떤 컨셉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치 같으면은 그 장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치를 발명했을 때 그 장치가 가져야 되는 어떤 구성에 대해서 언어로 추상적으로 기재를 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인데 저작권은 구체적인 표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작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스토리의 작품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해서 대충 컨셉을 갖다가 정하잖아요. 그런 컨셉 정도는 보호받기가 힘듭니다.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비디오 가게 가면은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비디오 가게 보면 이제 비디오 딱 보면 뒤에 딱 돌려보고 줄거리를 보고 보통 이제 모르는 영화 같은 경우는 줄거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줄거리를 읽어보면 별로 재밌을 것 같은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죠? 뭐 그냥 뻔한 스토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아이디어죠. 컨셉.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걸 갖다가 틀어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막
그 간단한 스토리인데도 막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감독의 능력이고 또 배우들의 능력인 것 같은데, 예, 그런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